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경북 지역 자원봉사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의료인의 억울한 사연을 알린 보도와 속보 경쟁에 치우쳐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 시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움츠러든 시기, 집에서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을 소개한 황금 나침반을 살펴봅니다. 세계 최초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 과연 미세먼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움츠러든 가운데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에 저희 YTN도 동참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뿐 아니라 경제 불안 극복까지 하루빨리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네,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한 주였는데요. 자, 정영희 평가원께서는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다가 다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코로나19 확산과 국경 폐쇄에 관한 뉴스들, 그리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해외에서 진료소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것을 전해주는 뉴스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워낙 확산이 빨라서요. 이 네. 관련 뉴스 나갈 때 좀 많이들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김희영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코로나19가 많은 게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이슈를 좀 찾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무혐의 처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그리고 이제 총선이 한 달 안쪽으로 남아있죠.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다소 보이지 않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제 특히 총선을 이제 한 달이 안 된 지금 상황에서 정당별 내놓은 정책들이 좀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10대 공약이 정당별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랑 사실은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뭐 환경이나 의료나 주거나 복지, 이제 앞으로 4년이 굉장히 주요하게 결정될 이제 이 정책 아젠다에 대한 많은 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마저 묻혀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평가원이 뽑은 잘한 뉴스와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잘한 뉴스부터 좀 꼽아주실까요? 네, 잘한 뉴스로 저는 지난 3월 13일에 방송된 뉴스였습니다. 단독으로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확진자 많은 안동에서 의료 봉사했다고 면접 오지 마라는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경계에 더 나아가면 자칫하면 혐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차단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언론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뉴스는 단지 코로나19 현장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를 박탈을 당했던 의료봉사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분은 크게 1차 합격 합격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많은 병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애초에 병원에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 그 면접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요. 뭐 화상 면접이나 다른 면접의 수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부는 사실은 의료 봉사자들이
그 현장에 파견된 뒤에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는 달랐고요. 지켜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긴박한 재난 상황에 맞먹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는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오히려 이중의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또한 그 현장 참여자 모든 분들의 의욕까지도 꺾어버리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YTN이 보도한 것은 그 코로나 현장에 참여한 그 개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의료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나혜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어떤 경위로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제보를 통해서 그 경상도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사명감으로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좀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고요. 자가 격리를 뭐 2주 해야 된다는 설명도 병원에서 하는 설명과 보건당국이 하는 설명도 달랐고요. 선의가 있었다면 병원에서 그래도 화상 면접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병원이 보통 몸만 치유하는 곳인데 이런 비상시국에 마음도 좀 읽고 공감을 해줬으면 좀 보는 시청자가 더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보도 보면서 아마 같은 마음이 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아쉬우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그 아쉬운 뉴스라고 뽑기도 조금 미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뉴스였는데요. 지난 15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일주일 여전히 못 사요라는 그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 이유는 그 뉴스에 그 전달되는 내용들이나 멘트가 다소 감정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격양된 표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 시청자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는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경쟁과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기자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더 치열했을 거예요. 더 치열했었고 그리고 더 격한 표현도 당연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 좀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용어로 이렇게 상황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뉴스를 좀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현장에서 줄을 서 보니까 좀 이해는 되기는 하더라고요. 참 마스크 품귀 현상에 좀 답답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보도이기는 했습니다만 감정적인 표현이 자칫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매 절차도 까다롭고 절차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잘 전달을 해서 정부가 빨리빨리 이제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뉴스가 또 잘한 점도 있었던 상황을 알린 뉴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좀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베테랑이시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정통하실 테니까요. 해당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미리 예상되는 뭐 정부24 홈페이지가 접속이 많아서 목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리포트를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나 관계자 인터뷰가 많았고 기자는 그걸 그래도 비교적 절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기사를 보거나 화면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기사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 형용사를 가능하면 절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도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3일이었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70대 어르신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아쉽게도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희영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70대 예.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실 확인이 좀 부족했던 사실 이제 오보를 이제 다시 이제 해명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취재원이라고 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취재원과 접촉하는 담당 기자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예. 예,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는데요. 보도를 생산해내는 이제 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다시금 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 준칙 제12조에 따르면 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사건에서 그 노인이 중태가 아니라 이제 사망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연유라는 것은 굉장히 단선적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후에도 이제 확인되기 굉장히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의료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망자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비윤리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건 사고를 다룬 기사일수록 윤리 강령 그리고 권고 기준 등을 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뭐 더더욱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은 지금 이 속보 경쟁 속에서 일정 부분 노출수나 클릭수가 목표였다는 사실을 저는 보시는 시청자들도 간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어느 때보다 이 전염병 속에서 뉴스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뉴스의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며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뭐 재난특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코로나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뉴스의 역할이 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냥 외출해서 식사하고 웃고 즐기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리운 요즘이잖아요. 그 일상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 좀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민 센터장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된 만큼 언론은 좀 사태를 알리는데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해당 오보에 대한 YTN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 역시 제보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로 제보가 왔고 그리고 데스크가 내근 수습 기자에게 체크를 해보라고 했을 때 소방서 관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중이다 이렇게 한 것을 사망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잘못 이해를 해도 데스크 과정이나 이렇게 그 각 과정을 거치면서 체크가 되는데 현장 취재 기자도 그렇고 이것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사망으로 인지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 부분이 경찰에 그 문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방송 시간이 정해졌다고 그것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사실 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쫓기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운 부분인데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YTN에서는 오보를 감지하고 또 바로 정정 보도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 YTN 측의 좀 대응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해당 보도가 나간 뒤에 YTN은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노인이 이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중태인 점, 오보를 좀 인정하고 앞으로 인명피해 기사를 좀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는 사과의 내용을 이제 온라인 기사로 내보냈었습니다. 예,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예, 처음 보도 후에 3시간 후에 그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이 올라갔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해당 가족들이 또 그 기사와 정정 기사와 사과문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군요. 몇 시간 있다 그 기사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는 상태고요. 이번 건을 계기로 그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YTN이 되도록 이런 문화의 어떤 정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24시간 뉴스를 하기 때문에 오보가 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도 고려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당사자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뉴스에 대한 신뢰나 뉴스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만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오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열어놓고 이것을 수렴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청자를 통한 좀 창구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 김희영 사무처장님께서는 YTN과 시청자의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센터장님,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화도 있습니다. 고충처리 398-8170. 네. 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확인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오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보도의 아쉬운 부분부터 빠른 정정 보도로 대응한 YTN의 태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의 달라진 모습과 함께 집에서도 가능한 손쉬운 과학 실험을 황금 나침반에서 소개했는데요. 정은정 평가원은 어떻게 살펴봤을까요?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TV 시청일 텐데요. 재미와 유익함을 골고루 갖춘 황금 나침반을 통해 지루함을 달래볼 수 있었습니다. 황금 나침반의 이번 방송은 코로나19에 맞선 시민 영웅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한편 유연 투명 전극과 내구성을 높인 샤워기 기술을 소개한 기술자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을 다룬 과학 다반사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여파, 국민들이 나섰다. 스스로 거리로 나온 방역단부터 마스크 제작 봉사와 임대료 인하까지 코로나19에 맞선 시민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기꺼이 자신들의 힘을 보태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봤는데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은 전통시장은 물론 노인보호시설까지 방문해 방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힘쓰는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고마워하는 상인들의 인터뷰를 보고 상생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역 활동을 돕는 드론 방역단과 아이들을 위한 필터 교체 마스크를 제작하는 봉사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방역 활동으로 흘린 땀과 미싱 바늘에 찔린 상처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들이 뭉클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움츠러든 시기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 코너에선 접히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유연 투명 전극과 내구성을 높인 신개념 샤워기의 기술을 여러 가지 비교 실험을 곁들여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기술 모두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다반사 코너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을 다뤄 흥미로웠는데요. 후추나 물, 세제, 콜라, 보드마커 등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놀이터 출입도 저지당했어. 출연자들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재미를 더했고 전문가의 원리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어 유익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금 나침반의 이번 방송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시기에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우리 기술로 개발된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대기 환경 관측뿐 아니라 해양 환경까지 살핀다고 하는데요. 어렵지만 궁금했던 과학 이야기,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언젠가부턴가 나빠진 공기로 인해서 매일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 나빠진 공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 기자를 만나서 이 환경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격 인터뷰 취재의 주인공 이혜리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이혜리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 발사 성공, 이 기사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굉음을 내며 로켓이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천리안 2비호를 품은 유럽의 아리안5 로켓이 거대한 불꽃을 내며 우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발사 31분 후 천리안 위성은 로켓으로부터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이로부터 약 8분이 더 지난 후에는 호주 관제소와 첫 교신에 성공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2비호는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고 왔는데요. 천리안 2비호 처음에 이 취재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위성이라는 게 사실 단시간에 개발되는 건 아니고 워낙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발사가 이루어지는 그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 직접 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워낙 먼 타국에서 발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보안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된 취재진만이 현장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언론사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주인공을 선정을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그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장에는 못 갔어요. 근데 다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동영상이나 그리고 현장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해 들으면서 긴장감이나 또 감격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비뽑기로 그걸 정한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형식인 거예요, 제비뽑기가? 정말 단순한 제비뽑기고요. 이게 가위바위보 이런 건 아니고 추첨을 합니다. 추첨으로? 네, 이게 가고 싶어하는 언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평하게, 가장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천리안 2비호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가늠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 감시 임무입니다. 미세먼지 정말 이제 국민들의 골칫거리가 됐잖아요. 도대체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 정확하게 이제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고 또 하나는 이제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리안 2비호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리안 2비호 같은 경우에는 관측 범위가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 이르거든요. 근데 이 범위 안에 한 13개 나라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다니는지,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천리안 2비호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도 한 20가지 정도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미세먼지 예보에 관한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리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의 어떤 첫 번째 출연이잖아요. 네. YTN 사이언스 기자는 일반 기자와는 달리 이 과학계 이슈들만 주되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성 발사와 같이 크고 작은 국내외 과학계 이슈들을 주로 취재하는데요. 중요한 연구 성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사실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그런 쪽도 많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과학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창피한, 약간 수줍은 얘기긴 한데 저는 완전 문과고요. 심지어 전공이 불어불문학과여서 정말 과학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사이언스를 오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수험생의 마음으로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고 흥미도 생겨서
취재하는 데서 훨씬 좀 수월해지긴 했죠. 근데 여전히 어려운 것들은 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과학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 전문 기자로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선 용어가 너무 생소했고 논문 같은 거를 찾아보는데 일단은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막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한 명 어떤 특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전화를 너무 자주 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귀찮게 해드린 적도 많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고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흥미를 이제 찾아가고 계시는 그렇죠. 입장에서 네. 이렇게 취재 활동을 하시면서 과학계에서 특별히 좀 관심이 더 가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재밌는 분야가 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플라스틱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식품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도 찾다 보면 과학적인 팩트도 많고 또 그 시청자들에게 도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쪽으로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정규인터뷰 취재회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쑥스럽긴 한데 이렇게 과학 기자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일단은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던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공상과학은 참 좋아했는데 과학하고 수학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호기심이 샘솟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사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는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들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